지금 증인으로 출석한 그 김봉식 서울청장이 좀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내란 재판 참관하는 시민단체들이 이제 쭉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피고인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게 못한 걸 안 한 거라고 자꾸 지금 우기고 있다. 내지 뭐 지금 뭐 코미디다. 국회 봉사 코미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개헌마저 무능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치밀하지 못하게 한 게 좀 얼마나 다행인가. 물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보안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당일날 긴박하게 명령들이 내려가고 또 국민들의 이제 군인들의 경찰이나 여기 민주주의의 점도가 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제대로 명령 수행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이제 뭐 300명뿐만이 아니라 사실 동원된 사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다 명령을 내리고 그거를 받들고 다시 제대로 못하냐 내가 더 보냈어야 한다고 했잖아라고 저기 국방부 장관 김용현한테 저기에서 합참 사무실에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국회 봉쇄를 피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윤석열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게 아니라 내 자체적 판단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본인이 부하 직원들을 향해서 울컥하기는 했는데 실은 내란 속에 윤석열을 지금 감싸는 거 아닌가. 어느 누가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안 받고 딱 다른 데도 아니고 국회만 쫙 경찰 뿌려가지고 거기서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있나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을 아직도 감싸고 있다 저는 제대로 반성 안 했다 이렇게 봅니다. 김봉식. 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그 코미디 같은 일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코미디 같은 일을 지시한 사람이 누군가요? 이게 뭐 김봉식 청장이 본인의 그 재량권을 이용해서 국회를 봉쇄했을까요? 또 방첩사령관 여인영 전 사령관은 군대를 보내라고 한 명령의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령의 주체가 그러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보낸 걸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코미디 같은 일을 연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코미디 같은 발언을 국민들이 코미디 같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민주당사나 김어준 방송 뭐 이런 데에 군대를 보내려고 했는데 자기가 보내지 말라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게 시기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한 거지. 일단 군을 동원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이 헌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계엄과 관련해서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운 거죠. 그게 뭐 최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잘한 점 못한 점. 저는 그 계엄 있은 후에 뭐 몇 개월 정도 지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한 적이 있어요. 야, 나중에 이렇게 가다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 박한 평가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사석에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를 보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 뭐 한때 제가 몸담았던 정당에 배출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공하기를 바랬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언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렇게 묶여서 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이런 와중에 전한계 씨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옥중 편지 받았다고 최근에 공개를 했는데 내용이 전 선생님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고 있다. 고든창, 모스탄, 프레드 플라이츠 등 미국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감사와 안부 전해주시기 바란다. 손현보 목사님을 위해서도 아침 저녁 주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바쁘시구나. 전환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계엄은 신의 계시라는 계시도 장동혁한테 내려주고 참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 바쁘다 이 생각이 들고요. 뭐 열심히 뭐 저는 솔직히 오죽할 일이 없으면은 이런 편지를 썼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맑은 정신에 술을 안 먹고 맑은 정신에 뭔가를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거기서 할 일도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오죽 심심했으면은 이런 편지도 쓰고 뭐 이거는 뭐 지지자들 규합하려는 거겠죠. 당연히 정치적 목적이야.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 전환기에 지지하는 윤호개인 세력들 보고 이제 떡밥을 준 건데 뭐 앞으로 한 30년 정도 계셔야 되니까 열심히 편지 많이 쓰셔라. 예, 맑은 정신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길 씨에게 보냈다는 개인적인 편지 이게 공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공개됐을 때 누가 환호하겠는가라는 것까지 생각하고 이런 그 편지를 썼을 거고 전환길 씨도 그걸 생각하고 공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교회 다니지만 너의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런 게 성경 문구 있잖아요. 하느님을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하느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저는 그랬고 이분이 그럴 가능성은 진짜 적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 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보다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더 빨리 용서받는 일이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늘바다님이 저들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다를까 하셨고 심은정님은 그 편지가 코미디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김건희 씨가 지난해 5월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 어떻게 돼가냐 뭐 이런 등등의 수사 관련된 메시지 보냈다고 해서 논란인데 이번에는 검찰이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한 날 저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장관에게 도이치 검찰 수사가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인연을 끌었다. 검찰 민주당 언론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해주고 있다.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이런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텔레그램 보낸 것 전혀 놀랍지 않고요. 뭐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직접 지시도 하고 누가 뭐 이거 이원석이 시킨 거냐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본인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기소의 위기에 있으니까 본인 배우자가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한동훈 얘기가 나오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를 이때까지 질질 끌었다 뭐 이런 취지일까요? 근데 사실은 앞단을 보면 그 국군의 날에 그 뭐 폭탄주 10잔 돌리고 막 이런 날도 총 가져와서 쏴버린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맥락일까?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그러니까 김건희의 뭐 무죄를 주장하는 거는 뭐 원래 조금 뭐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검찰 민주당 언론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해주고 있다. 이거는 또 갑자기 왜 나오는지 김건희 얘기하다가 아무 말 대잔치다. 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와이프 잘못 만나가지고 신세 뭐 조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냥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똑같은 인간들이 똑같은 짓 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다가 지금 나라도 말아먹고 본인도 이제 망한 건데 뭐 하여간 놀랍지 않습니다. 예. 엉겅키님이 계엄과 안방마님 하셨는데 이제 김안방님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도 논란인데 사실은 윤 전 대통령도 뭐 독인 객인으로 어떤 메시지가 주고받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놀랍지 않으셨다니 놀랍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저는 이번 그 3대 특검 그동안의 언론을 통해서 발표됐던 것 중에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과 관련된 재판 그러니까 사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물어봤다는 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그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근데 내 사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물어봤다면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냈다 하니까 야 이분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걸 보냈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만 보냈을까 아니면 그 전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도 보냈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특검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다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는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에 나눴던 텔레그램 정도만 이렇게 계속 확인이 됐었던 거지. 그러면 특검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보낸 것도 확보했는데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공개 안 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정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고 이거를 대통령도 또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또 보냈다는 거 아니야. 새벽 4시에 보내고 8시에 보내고. 도저히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나쁜 행보였습니다. 반성합니다. 아이고. 지금 MBC가 개엄 1년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에 이제 70% 가까운 국민 다수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가 지기현 재판부의 내란 재판이 공정하지 않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3%에 그쳤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국민의 여론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에도 꽤 계시고 아직 그리고 형사적으로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건데 뭐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중립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법은 법이고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 평가할 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거가 불법 비상계엄으로 이미 대통령이 파면까지 된 상황이고 이게 뭐 내란이면 어떨까? 내란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으로 해서 나라를 아작을 냈는데 그게 내란이라고 불리는 게 상당히 싫은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차피 내년 2월 정도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서 1심에서 나오면은 그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이건 내란이 아니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할 건지 그냥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면 되는데 끝까지 뭔가 프레임으로 자기 지지층만 지금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여론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사 결과로 나왔는데 그 다음 여론조사 결과 하나 설명드릴게요. 조희대 대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법원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47%가 이제 사법부의 문제를 지적한 적절한 주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뭐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한 문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론을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사법부 독립과 삼권 분립과 관련해서는 이게 당장 나온 여론조사 결과 이렇다고 해서 이걸 바탕으로 밀어붙인다? 이거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항상 쉽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근거로 민주당이 이게 여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정도의 문제를 다루려면 정말로 수구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과거에 원자력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원자력 발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공론화위원회 만들어서 그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이걸 당장 나온 여론이 이것 때문에 뭐 사법부 개혁 이래서 필요하다. 민주당이 이런 식의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결국에는 뭐 국정 지지율이 어떠냐, 당 지지율이 어떠냐, 뭐 계엄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에 약간 영향을 받아갖고 이게 좀 과잉 대표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그러면 야, 너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그거 무시하는 거야? 그거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더 깊은 수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사법부 문제 지적한 적절한 주장이라는 답이 47%, 사법부 독립 훼손한 것으로 적절치 못한 주장이라는 응답이 37%였다는 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